좋아, 좋아. 자, 저번 주에는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뭐 이렇게 뭐 증기압이라고 하는 현상 그리고 상도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용액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용액은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다가 혼합물입니다. 뭔가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했었던 10장 상태 변화는 순물질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게 기체건 액체건 고체건 그 순수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다뤘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섞여 있는 혼합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겁니다. 첫 번째 1. 용액은 서로 다른 성분끼리 섞여요. 요거를 용액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대문자 P로 쓴 거 있죠?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었는데 성윤아, 대문자 P 저번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number of phages라고 했었죠. 바로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 그걸 대문자 P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끼리 섞였는데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가 하나인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죠. 자, 이거는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물에다가 돌이 있다고 칩시다. 자, 소금물은 뭐에다가 뭘 섞은 거예요? 물에다가 소금을 섞은 거죠. 당연히 물과 소금은 같은 성분이에요? 다른 성분이에요? 다른 성분이죠. 서로 다른 성분이 섞여 소금물이 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물이고 여기까지는 돌인데 물하고 돌은 같은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죠. 자, 둘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둘 다 섞여 있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섞여 있는 건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소금물은 요 안이 여러 가지 상태가 보여요? 한 가지 상태만 보여요? 한 가지 상태만 보이죠? 액체로만 보이죠? 반면에 이쪽은 물은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인데 돌은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여기는 한 가지 상태가 보여요? 두 가지 상태가 보여요? 두 가지 상태가 보이죠? 그러면 누가 용액이고 누가 용액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이게 용액이란 얘기고요. 이쪽은 용액이란 얘기예요? 용액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쪽은 용액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액은 섞여서 어떤 상태로 보여야 한다? 한 가지 상태. 아시겠죠? 내 눈에 막 용액, 뭔가 섞어놨는데 뭐 고체도 조금 있고 액체도 조금 있고 기체도 조금이다. 그러면 용액이야, 용액 아니야? 그건 용액이 아니다. 성이 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섞여 있다고 했으니까 각 성분들의 구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구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용매라는 말을 써요. 용매. 영어 표현으로는 솔벤트. 뭐 이 정도 단어는 알아두긴 합시다. 용액은 영어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용매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몰 분율이 용액 내에서 이게 가장 큰 것. 그걸 용매로 정의합니다. 뭐가 제일 큰 걸 용매라고 한다고요? 뭐가 제일 큰 거? 몰 분율. 그래서 여기에 용매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거의 정의가 보다 몰 분율이 가장 큰 거.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용질. 자, 용질은 영어 표현으로 솔루트라고 표현합니다. 솔루트. 그럼 성윤, 용질의 정의는 뭘까요? 용질의 정의가 뭘까요? 그래요? 영 틀린 말은 아닌데 깔끔하진 않아요. 호영, 용질을 정의하면?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요? 정답. 용질의 정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매가 아닌 것을 용질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숫자 코드가 다 0, 1로 조합되는 건 알죠? 그걸 이진법이라고 정의하잖아요. 0의 정의가 이진법에서 0의 정의가 뭐예요? 이진법에서 0의 정의가 뭐예요? 1이 아닌 거예요. 1의 정의는 뭐예요? 0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되게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수학은 무조건 그렇게 정의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수학을 만든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유일신교예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신이 여러 명이에요, 신이 딱 하나예요? 신이 하나죠. 그걸 유일신교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나눠요? 신을 믿느냐 신을 안 믿느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신을 믿지 않으면 서양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하죠. 뭐냐면 전통적으로. 요즘은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의 전통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만든 체계가 그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항상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떤 것과 그것이 아닌 것으로 항상 뭔가를 정의해요. 왼쪽의 정의는 뭐예요? 왼쪽의 정의가 뭐예요? 오른쪽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수학은 그렇게 정의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용매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몰 분율이 제일 큰 거. 그럼 용질의 정의는 그게 아닌 것. 알겠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럼 예를 들어 성분 A의 몰수 NA와 성분 B의 몰수 NB가 섞인 용액에서 각각의 몰 분율 표현.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몰 분율을 X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몰 분율은 NA, NB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몰 분율은 NA, NB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바로 NA 더하기 NB분의 NA. 저게 몰 분율 정의죠. 쟤는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해할 수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렇게 정의된 거니까 저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 어떤 보자기에 보이지 않는 공 3개를 넣었는데 빨간 공 3개 있고요. 파란 공 2개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손 딱 집어넣어서 빨간 공 뽑을 확률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3개, 2개니까 3 더하기 2분의 3. 이게 바로 빨간 공 뽑을 확률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몰 분율도 일종의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의 몰수가 이만큼이고 B의 몰수가 이만큼인데 그 전체 몰수에 대한 해당 A의 몰수 B잖아요. 이 몰 분율이 이게 바로 수학에서 얘기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확률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걸 화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몰 분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XB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성윤? XB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1 빼기 X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수학에서 얘기하는 여사건의 확률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렇게 몰 분율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시고 아이고, 자 쓰시고 자, 다 썼습니까?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나 지금 나.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용액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꼭 알고 표현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concentration, 우리말 번역 농도라고 하는 것. 농도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농도 첫 번째 1% 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모두 다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냐? 용매 질량 더하기 용질 질량 분의 용질 질량 하고 여기다가 오, 왔어요. 오, 왔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한 것. 요걸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시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 진짜로요? 학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안 해줬을 거예요. 학원에서 나 바꿨다고 하시던데. 이런 참. 좋아. 자,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다 더해서 누구의 질량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이걸 다 더하면 이건 누구의 질량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용액의 질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용매에다가 용질을 더한 걸 용액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질량은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둘을 더한 건 전체의 질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알겠죠? 자, 어차피 정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외우면 못 풀고 외우면 맞추는 겁니다. 이거 용액의 정의는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이게 우리말로 몰 농도라고 번역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몰 rarity라고 쓰는 거예요. 몰 rarity라고 쓰는 건데, 자, 이 녀석의 우선 정의는 이게 되겠습니다.
용매 부피 분의 용질 질량. 요거를 몰 농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용질의 질량을 용매의 부피로 나눈 걸 몰 농도로 정의합니다. 역시나 정의이기 때문에 이유 없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면 맞출 수 있고 안 외우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몰농도의 단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자, 미안해요. 질량이 아니고 몰수. 아, 이런.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아, 이런. 생각은 몰수라고 있었는데 쓰기를 질량으로. 저 퍼센트 농도 쓰는 거하고 헷갈렸나 봐요. 미안해요. 자,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몰수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몰수의 기본 단위는 1몰이 되겠죠. 부피의 기본 단위는 뭐로 잡을까요? 부피의 기본 단위는 1리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1몰을 1리터로 나눈 것, 이걸 다른 말로 대문자 M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몰 퍼 리터를 대문자 M으로 표기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대문자 M을 읽을 때 몰 농도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모두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민정 오케이? 그래. 좋아. 시윤 오케이? 좋았어. 자, 썼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우리말로 몰 랄 농도라고 번역하는 녀석입니다. 번역이 되게 이상하죠? 그 왜 유명한 유튜버 중에 랄랄 씨가 있잖아요. 랄랄 몰랄랄랄 몰. 아, 미안해요. 자, 왜 이렇게 번역이 이상하냐? 이 영어 단어 때문인데 원래 그 말은 몰 렐러티예요. 그래서 몰 렐러티를 이제 초창기 화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게 몰 렐러티와 몰 랄러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 원어민이 읽으면 차이가 나지만 영어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R하고 L 차이기 때문에 발음이 되게 얄딱구리하다고요. 무슨 말 원어민이 아니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요건 몰 농도, 얘는 몰 랄랄랄 농도 알겠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다. 서정 알겠죠? 민정 알겠죠? 그렇지. 시원 알겠죠? 자, 근데 뭐가 됐건 그냥 정의는 용, 질, 몰슈. 요까지는 몰농도와 같습니다. 근데 이때 뭔 차이가 있냐면 돌겠네. 미안해요.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고 요겁니다. 진짜. 쏘리. 자, 우선 쓰시고 다시 설명할게요. 왜 이래 오늘? 진짜. 자, 쓰세요. 미안. 자, 이게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워 놓으셔야 하는데, 몰 농도가 됐건 몰 날 농도가 됐건 이런 식으로 용질몰수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몰 날 농도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용매의 질량으로 나누는 것과 반해서 몰 농도는 그 용액의 부피로 나누는 거예요. 용액과 용매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용질 몰수는 똑같은데
용액 부피로 나누는 게 몰농도, 용매 질량으로 나누는 게 몰랄농도. 알겠죠? 이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 왜 저렇게 정했느냐? 무슨 거창한 물리학적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편의상 저렇게 정해진 거예요. 편의상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몰랄 농도도 단위가 있겠죠? 자, 단위 어떻게 표현하느냐? 몰수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예요? 몰수의 가장 기본 단위. 1몰이겠죠, 그쵸? 그 다음, 아까 부피의 기본 단위를 뭐로 잡았어요? 미터로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질량의 기본 단위도 있겠죠. 질량의 기본 단위는 뭐로 잡을까요? 1kg으로 잡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용매 질량 1kg을 기본 단위로 잡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바로 1몰 퍼 킬로그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의 단위는 이렇게 1몰 퍼 킬로그램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몰 농도는 대문자 M으로 쓰는데 몰랄 농도는 1몰 퍼 킬로그램이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only in Korea 수능에서만 얘를 소문자 M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공식 표현 아니고요. 오직 대한민국 수능에서만 저 몰퍼 킬로그램을 소문자 M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자 M을 어떻게 쓰냐면 살짝 기울여진 이탈릭체로 씁니다. 여러분 이탈릭체란 말 알아요? 기울여 쓰는 거? 이게 자 이렇게 반듯하게 쓰는 걸 이걸 로만체라고 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기울여 쓰는 걸 이탈릭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몰랄 농도를 뜻하는 M은 로만체가 아니고 이탈릭체로 기울여 쓰는데 기가 막히게도 공인된 표현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공인된 표현이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 수능에서만 저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저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안 좋은 건데 모르겠네요. 자,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단위 표현,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썼어요? 썼죠? 자, 썼어요? 정이니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A라는 성분하고 B라는 성분이 섞였는데 뭐 섞여 있으니까 각각의 농도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B의 몰랄 농도를 MB 그리고 그 B의 몰 분율을 XB라 할 때 이 MB를 XB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주어진 정보는 A의 몰 질량을 MA라고 하겠다. 자, 저거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해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호영 할 수 있겠어요? 성윤 할 수 있겠어요? 아, 못해요? 할 수 있겠어요? 정의를 활용하면 돼요, 정의. 시훈 할 수 있겠어요? 시훈 졸리죠? 시훈아, 졸린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시훈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영뚜! 군열이랑 친하죠? 뭐라고요? 군열아 영수랑 친해요? 안 친해요? 근데 왜 자꾸 같이 다녀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예요? 그럼요? 그냥 오다 만났어요. 오다 만났다고요? 그래요. 영수도 할 수 있겠어요? 잘하면? 그럼 당연히 뭐든 잘해야죠. 군열 할 수 있겠어요? 성현 할 수 있겠어요? 민정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워요. 아, 좀 어렵다고요? 소정 할 수 있겠어요? 좋아. 소영 할 수 있겠어요? 좋아. 자, 해보죠. 자, XB가 몰 분율이라고 했는데 B의 몰 분율이니까 NA, NB 분의 자, 소정은 위에 뭐 써야 돼요? NA, NB 분의 위에 뭐 써야 돼요? N, B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때 몰 분율이니까 이렇게 쓴 N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몰수죠, 몰수. 그래서 몰 분율이라고 하는 애는 A의 몰수 더하기 B의 몰수를 B의 몰수 B로 표현한 거. 자, 쟤는 사실 오늘 처음 배운 거예요? 예전에 배웠어요? 예전에 배웠었죠? 어디서 배웠어요? 저건 사실. 기체할 때 배웠었던 거죠. 기체의 달턴의 부분화 법칙 할 때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얘한테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바로 이렇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바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A의 몰수를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바꾸었다. 이렇게 바꾸었다. 자, 그러면 각각이 뭐냐? 여기에 있는 W라고 쓴 건 질량이고요. 그 다음 여기 M으로 쓴 건 당연히 시우나 뭐겠어요?
시윤아 여기 있는 이 m이 뭐겠어요? 이건 몰수인데 몰수를 질량을 뭐로 나누면 몰수가 돼요? 그렇지. 박수! 군이 원래 박수 왜 안 치는 거예요? 영수도 안 쳤죠? 진짜 영수 박수. 안 쳤다고요? 왜 안 쳤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 성격 파탄자 같은 이라고. 군열이도 안 쳤죠? 필기. 이상한 사람들. 시윤아, 되게 불쾌하죠? 이상한 사람 같이. 자, 여기에 있는 대문자 바로 몰 질량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는 게 몰수라고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화학원에 나오는 건데 여하튼 외워야 돼.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라나? 얘를 어떻게 해볼까? 얘를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요래도 돼요, 안 돼요? 요래도 되죠? 되잖아요. 요래도 되잖아. 이랬잖아. 맞죠? 그럼 이때 얘는 자,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보이세요? 저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저렇게라는 게 뭐냐? 여기에 지금 MB라고 하는 걸 뭐를 대신에 치환해 쓴 거냐면 요걸 대신 치환해 쓴 거예요. 보이세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를 해볼 수가 있냐면 A를 편의상 용매라고 하자. 그러면 W가 질량이었잖아요. 그럴 때 B는 용매가 아닌 용질이 될 거고 N이 뭐라 그랬어요? 몰수라 그랬죠. 그러면 용질의 몰수를 용매의 질량으로 나눴다. 용질의 몰수를 용매의 질량으로 나눴다. 뭐예요? 이게 바로 몰랄 농도죠. 알겠죠? 저게 몰랄 농도라는 거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몰랄 농도하고 몰 분율의 관계가 나온 거죠. 알겠죠? 그러면 막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막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저 정도는 하겠지. 초등학생 정도도 할 수 있는 거지. 저 정도는 하겠지.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XB는 이렇게 돼 있는 걸 MB는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해보세요. 시작. 보자. 역수 취하면 편할 거예요. 역수를 취하면 편해가지고 이제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하면 이제 금방 나오는데 그냥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이죠. 오, 좋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군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빨리 해보세요. 빨리. 그렇지. 잘했어요. 좋아요. 영수 이렇게 하란다고 잘 해요? 잘 안 하면서 평소에? 잘했어요. 진짜로요? 영수 고마워요. 근데 아까 내가 박수 치려는데 왜 안 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진짜. 박수 치를 때는 안 치고. 뭐 성격이 좀 이상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진짜로? 이상한데. 그래. 자, 성윤 하고 있어요? 자, 어서 해봐요. 그래. 시윤 하고 있어요? 봐요. 아니, XA는 다 어디로 갔어요? 아니, XB는 다 어디 갔어요? XB를 없애버리면 어떡해요? XB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역수 취해가지고 넘기고 막 우르르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뭐 아무것도 아닌 산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하고 누구를 연관 지을 수 있다? 몰 분율과 몰랄 농도를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 대한민국 수능에 이런 거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대한민국 수능에 이렇게 하라고 나오게 안 나오게요? 아주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몰랄 농도를 몰 분율로 표현한 이런 거는 화학적으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화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화학 연구에 저런 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수능에서는 최근 저런 걸 막 물어요. 알겠죠? 그래서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아봐야 학문 발전에는 별로 기여가 안 돼요. 뭐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페셔널하게 화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할 때 저런 게 필요하냐?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수능에서는 학생들한테 저런 걸 해내는 능력을만 키우고 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죠? 알겠죠? 대단. 그래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지만 나도 시험엔 내겠어요. 알겠죠? 뭐 요즘 시험에 나오는데 뭐 해야죠. 뭐 어떻게 까라면 까야죠.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야? 까라면 까야죠. 어떡합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소정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됐다. 자, 그 다음 뭘 하나 해볼 거냐면 거기 연습 문제 1, 연습 문제 2 됐고 이거 뭐 해보도록 하시고 한 장 넘겨서 1.4의 용액 만들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누가 뭐라고? 프린트 없는 사람. 11장. 프린트 안 받은 사람. 그렇구나. 여기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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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온 사람 다 받았죠? 늦게 와서 못 받은 거죠. 성현, 그렇지. 됐어. 자, 됐고. 자,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 거기 52페이지에 1.4 용액 만들기의 연습 문제 3. 자, 연습 문제 3. 거기 한번 보세요. 1.4 연습 문제 3. 찾았습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1.4의 용액 만들기. 자, 뭐 사실 용액이라고 하면 얘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뭐 용액이 기체일 수도 있고요. 용액이 고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용액은 기본적으로 다
수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수용액. 자, 수용액이니까 뭐가 대부분 많은 용매가 되겠어요? 수용액에서는. 물이 용매인 용액을 수용액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소금물 혹은 뭐 설탕물 이런 게 다 수용액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수용액이 되게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용액이란 수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5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3을 예로 들어 설명할 건데 요거 한번 보자 이런 말이죠. 뭐 어떠자는 거냐면 이겁니다. 0.005몰 농도의 아니 뭐 이건 이거 살짝 지우고 NaOH AQ 만들기 요거를 예로 들어서 용액도 만들어 보고 실제 농도 계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AQ라고 쓴 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수용액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3. 자, 한번 슬쩍 읽어볼까요?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나는 칠판을 지우고 여러분들은 읽고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아요. 아이고. 자, 뭘 해볼까? 카가 뭐냐? NaOH 솔리드 몇 그램을 가 일 0.1몰 만들기 자, 브레인스토밍 해봤어요? 아이고, 잠깐만 재채기가 빡 나오네. 좋아. 자, 봅시다. 자, 우선 뭘 만들려고 하냐면 0.1몰 농도로 1리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NaOH 수용액을 만드는데 그놈의 몰 농도를 그 농도 0.1몰이고 그걸 1리터로 만들고 싶어.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겁니다. 자, 우선 요렇게 자, 이 몰 농도에다가 여기에 있는 1리터를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까 내가 마구마구 외우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몰농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었죠? 구녀라? 이 대문자 M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라고 했었죠. 몰 질량은 단위가 아니고 기호로 쓸 때고 단위로 쓸 때 대문자 M은 몰 나누기 리터라고 했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때 누구하고 누가 약분이 돼요? 여기에 있는
리터 단위하고 리터 단위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뭐로 바뀌겠어요? 그냥 0.1몰이네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단위가 몰이니까 질량이에요, 몰수예요? 몰수죠? 누구의 몰수죠? 누구의 몰수죠? 바로 용질의 몰수죠. 용질 몰수. 그래서 아까 용질 몰수를 용액 부피로 나눈 걸 그걸 몰 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쓰면 용질 몰수는 몰 농도에다가 곱하기 용액 부피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몰 농도 0.1몰 용액 부피 1리터 곱하면 몰수 나오는데 그게 용질 몰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놓은 이 관계를 철저하게 외워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아주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 용질이 지금 누군 거예요? 바로 NaOH인 거죠? 지금 0.1몰 NaOH 수용액 1리터를 만들기 위한 용질 NaOH의 몰수가 0.1몰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바로 NaO 자 그러면 이때 그래서 필요한 NaOH의 질량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저 NaOH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질량은 바로 질량은 그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주면 되죠? 몰수가 지금 얼마예요? 0.1몰로 계산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 이 NaOH의 화학식량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40. 그리고 화학식량의 단위는 뭐예요? 단위 문제에서 언급해주고 있지 않지만 여기 단위는 그램 퍼 몰이라고요. 그램 퍼 몰. 그러면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1 곱하기 40 하니까 4. 그 다음 단위가 뭐가 약분이 돼요? 몰 약분되고 그램만 남죠? 그래서 이때 0.1몰 1리터 NaOH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NaOH의 질량은 얼마란 얘기예요? 4g. 아시겠죠? 4g.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용액을 만들어내는 실험적 과정을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실험 과정 어떻게 하느냐? 바로 화학 실험실에 가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용기. 원래 이름은 볼루메트릭 플라스크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부피 플라스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 플라스틱도 소재도 있는데 보통은 유리 소재예요. 유리 소재가 많습니다.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작은 것도 있고요. 정말 큰 것도 있습니다. 진짜
크기는 이제 뭐 내가 공장에서 주문하는 대로 크기는 다 천차만별로 있어요. 진짜 됐다 이만한 애도 있고요. 이만한 애도 있고 완전 조그맣게 만들어서 새끼손가락만큼 조그만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새끼손가락만큼 조그만 애들은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보면 이 조그만 플라스크 되게 예뻐서 하나씩 가져다가 집에 장식으로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앙증맞고 귀엽게 생긴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뎁다시 큰 것부터 요만한 것까지 천차만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다 쓰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그놈에다가 어디 갔어? 그놈에다가 여기에 뭐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는 기구를 찾아서 NaOH 이거 이제 고체거든요. 요 놈을 현재 지금 몇 그램? 4g 4g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을 여기다가 쇽 집어넣는 거죠. 쇽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물을 자 얼마나 넣어요? 물을 여기다가 이제 그냥 물은 아니고 이제 증류수겠죠. 증류수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요 부피 플라스크에 전체적인 부피가 1리터가 되도록 채워 넣으면 이게 바로 NaOH 수용액인데 그때 농도가 0.1몰이 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를 한 다음에 준비된 NaOH 4g을 넣고 물을 첨가해가지고는 1리터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문제가 원하는 0.1몰 수용액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됐어. 되다. 자, 됐습니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실험 일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쉴게요. 여기 쉰다. 이야. 두 번째 1의 0.1몰 NaOH 수용액 일부를 덜어내어서 문제 뭐라고 돼 있어? 덜어내가지고는 0.005몰 200ml로 만들기.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건 뭐하고 같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장 같은 거 메주콩 발효시켜서 만드는 건 알아요? 그건 알죠? 왜 시우나 알아요? 메주콩 몰라요? 그 뭐야? 저기 저 누구냐? 시우나 메주 알아요? 메주? 메주 몰라요? 시우나 혹시 이민 왔어요? 이민 한국 사람 맞죠? 알겠습니다. 고추장은 알아요? 고추장? 된장은 알아요? 다 뭐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어요. 콩. 매주를 오늘
그게 댁에 가서 엄마한테 매주에 대한 얘기를 엄마하고 좀 해주세요. 알겠죠? 시윤아, 오케이? 알겠죠? 알겠죠? 성윤 매주 알아요, 뭐야? 매주. 시윤아 매주 알아요. 그래서 성윤아 매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군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 영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다음에 저 민정아 매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좋아. 호영 매주 알아요, 몰라요? 서영 매주 알아요? 알아요. 그래. 시윤아? 심지어 영수까지 알잖아요. 알아야 되겠죠. 매주 알아. 참 매주 모르면 한국 사람인데 매주 모르면 안 되는데. 그래. 어쨌건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매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장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사실은 매주로 전통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마트에 가면 간장 한 통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그 진짜 딱 사온 간장이건 담은 간장이건 그냥 간장 있잖아요. 이렇게 푹 찍어 먹으면 그 자체로 맛있어요. 사실 엄청 짜요. 사실 이게 맛이 있냐 없냐는 뭐 고사하고 그냥 엄청 짜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간장을 그냥 고지고대로 막 뭐 이러진 않고 우리는 보통 그걸 어떻게 해요? 대충 떠가지고 이렇게 양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희석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희석해서 먹을 때 우리가 그때 콤콤하니 맛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농도가 진한 그 뭐냐면은 간장을 떠다가 음식에 넣어서 희석을 해가지고 맛을 내는 것처럼 여기 처음에 만들어 놓은 얘가 일종의 간장통인 거지. 이 중엔 일부를 덜어가지고 다른 데에 넣어서 희석을 해서 새로운 농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새롭게 만들어 놓은 농도와 부피를 이렇게 만들려면 맨 처음 간장 그릇에서 얘를 얼마나 덜어서 넣어줬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뭔지 알겠죠? 시우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죠? 시우는 얼굴 매주 알겠죠? 매주 이 매주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매주 알겠죠? 그래. 영수는 매주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되죠. 영수 화났어요? 영수 농담이야. 또 그냥 상처받고 집에 가서 막 이불 덮고 쓰고 울고 그러지 마. 농담한 거야, 알겠죠, 영수야? 알죠? 그래, 그래. 난 또 농담한 건데 또 영수 또 상처받아서 또 막 뭐 어디 막 교육청에 찌를라. 미안해요. 내가 큰 잘못했어요.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잘못했네 아주 그냥 그래. 그래.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씌울게요. 여기 씌운다. 이얍. 자, 그러면 풀이. 자, 그러면 1. 목적으로 하는 NaOH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보죠. 목적으로 하는 NaOH의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목적. 이게 목적이잖아요. goal을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최종 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그 NaOH 몰수가 어떻게 있는지 영어부터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용질의 몰수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있네. 무슨 말 알겠죠? 여기 있네. 저기 누구냐? 성현 여기 보이죠? 외우라고 했어. 자, 몰수 어떻게 구하라고?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라고 했죠? 그럼 목적의 몰 농도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0.005몰. 그 다음 그 목적의 부피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의 부피가 200ml. 무슨 말 알겠죠? 밀리리터. 그 다음 두 개를 뭐 하라고요? 곱하기. 알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군열르 요 몰농도 정의가 뭐라 그랬죠?
맞는데 개념적으로 정의, 단위 정의로. 그렇지. 바로 몰 퍼 리터 이게 정의라고 했죠? 몰 퍼 리터가 정의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 보세요. 는 우선 여기에 있는 숫자부터 계산을 할게요. 0.005하고 200. 자, 두 개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자, 두 개 곱하시면 진짜 정말이에요? 엄마 걸고 진짜 와, 나 진짜 이거 자, 두 개 계산하면 뭐 나와요? 1. 야, 진짜 오늘 군열이 엄마 오늘 엄청 슬프시겠다. 하마터면 팔려가질 뻔했어요. 군열이 엄마 진짜 와, 군열 어떡하냐? 엄마 팔려가면 자, 0.005 곱하기 200 하면 1 나오죠? 1 됐죠? 자, 그 다음 자, 단위 볼게요. 단위가 몰 퍼 리터가 있고 리터가 있죠. 몰 퍼 리터가 있고 리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리터 약분이 됐죠. 그럼 뭐만 남아요? 몰이 남네요. 그래서 여기에 몰 쓸게요. 그런데 여기 하나 남는 또 다른 단위 체계가 있네요. 바로 여기에 밀리. 얘 건들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알겠죠? 그래서 쟤는 계산 결과가 1밀리몰이에요. 알겠죠? 자, 저 소문자 M 이렇게 쓴 거 어떻게 읽냐면 밀리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뜻은 뭐예요? 뜻은 이 소문자 M의 뜻은 뭐예요? 읽을 때 밀리라고 읽고요. 소문자 M의 뜻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밀리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 다시 어떻게 써도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렇게 써도 되고요. 0.001 몰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곧 느끼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이게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리가 나오잖아요. 굳이 1000분의 1로 바꾸지 마시고요. 그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표현이 편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목적하는 0.05몰 농도 200ml 수용액 안에 NaOH의 몰수는 1mm몰입니다. 알겠죠? 1mm몰. 됐죠? 자, 그럼 일단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럼 그렇다면 NaOH 앞서 1의 0.1몰 NaOH 수용액에서 얼마의 부피를 덜어내면 여기서 계산한 1mm몰의 NaOH가 되겠느냐. 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얼마의 부피를 다른 말로 VNaOH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관계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목적으로 하는 용질 몰수가 얼마예요? 목적으로 하는 용질 몰수가. 목적하는 용질 몰수가 얼마예요? 1밀리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적의 용질 몰수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떠내야 하는 거예요? 1로부터 떠내야 되는 거죠? 그건 뭐하고 뭐를 곱하는 거예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몰농도가 1에서는 얼마였어요? 0.1몰이었죠? 그래서 이건 1의 농도에서 1의 농도야. 거기에 곱하기 덜어내야 되는 부피를 VNaOH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VNaOH는 1에서 1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1에서 덜어낸 부피죠. 그러면 그 부피에다가 이 녀석의 농도를 곱해서 그게 목적의 몰수 0.1mm몰이 되면 되는 거라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하면 1mm몰을 0.1몰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요까지 이상해요? 수학적으로 완전 당연해요. 자, 요까지 이상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다시 한번 군열아, 여기에 있는 이 몰농도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써놨잖아. 뭐예요? 칠판에 써놨잖아요. 바로 몰 퍼 리터잖아요. 맞아요? 저게 정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약분되는 게 생기겠네요. 뭐가 약분돼요? 몰과 몰이 약분되죠? 몰과 몰이 약분되죠? 그리고 어떤 단위가 남아요? 밀리와 리터가 남죠? 이 단위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 계산을 하면 1 나누기 0.1 하면 뭐예요? 1 나누기 0.1 하면 10이죠. 그리고 어떤 단위가 남았어요? 밀리리터가 남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밀리를 1000분의 1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라고 했죠. 그대로 쓰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했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이 녀석의 답은 10ml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1, 2, 3 실험 과정. 자, 역시나 또 다른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자, 여기다가 실험실에 가면 요런 식의 장비가 있거든요. 자, 요런 걸 실험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파이펫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파이펫, 피펫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 안에 뭘 넣어주냐면 0.1몰 NaOH 수용액 몇 밀리리터? 몇 밀리리터? 10밀리리터. 그리고 이 녀석은 몇 번에서 온? 1번에서 온 녀석이에요. 1번에서 0.1몰 NaOH를 만들었는데 그놈을 10밀리리터만큼만 딱 떠다가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저놈을 딱 집어넣고 여기다가 증류수를 또 첨가하는 거죠. 해서 요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짜잔 여기까지를 200ml로 만들어주면 물을 200ml까지 들어갈 정도로만 증류수를 넣어주면 이때 여기가 뭐가 된다? 목적으로 하는 0.005몰 NaOH 수용액이 달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상황인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요 논리 과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액 만들기 하면서 농도 변환과 함께 연습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자 숙제 낼 사람 어서 또 내세요.